공직사회 근무 태만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피해를 키웠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진료 공백을 막겠다며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가 대신하도록 했지만 첫날부터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할머니에게 폭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싸움이었다고 주장해 피해자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지난해 7월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공직사회의 근무 태만이 피해를 키웠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처음으로 공무원 8명을 무더기 기소했는데요. 근무 태만을 감추기 위해 현장 확인도 없이 서류를 만들었고 비상근무자가 자리를 비우는 등 안전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석 달 만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한 위원이 금강유역 환경청의 업무 태만을 지적합니다. 참사 전 제대로 된 현장 확인도 없이 하천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다는 문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천 전면 허가 관리 안 한 금강청에도 문제가 있어요. 금강청이 임시 제방 확인만 했어도 이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도 이 지적에 힘을 보탰습니다. 청주지검 조사 결과 하천 점용 허가를 내준 금강유역 환경청은 참사 2달 전까지도 기존 제방이 절개된 사실조차 까맣게 몰랐습니다. 근무 태만을 감추기 위해 현장 점검 서류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류에는 7차례에 걸쳐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돼 있지만 현장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설령 공사 기간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복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사 발주부서는 시공사가 제방을 무단 철거한 사실을 1년여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잘 설치하라고 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안전전담 부서에서 비상근무했어야 할 근무자 4명 가운데 단 1명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더구나 참사 2시간 전 이미 미호강이 임시제방을 넘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으로 참사 피해가 커졌다며 행복청 5명, 금강청 3명 등 공무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 더해 시공사와 감리단 직원 등 4명도 사문서 위조와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써 오송 참사와 관련한 기소 인원은 모두 14명으로 늘었지만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와 최고 책임자 수사 여부는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와 진천에 이어 괴산군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도 40만 원 인상됩니다. 괴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괴산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는 현재보다 40만 원 오른 것으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상한까지 올린 것입니다. 괴산군 의회가 다음 달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확정하면 인상된 의정활동비는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생긴 진료 공백을 막겠다며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가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 가능한데 허용되는 업무 범위가 모호해 당장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에 나선 지 일주일째. 병원에서는 응급진료가 크게 줄고 입원 병동이 잇따라 폐쇄되는 등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전공의 업무 일부를 간호사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사망 진단이나 수면 마취 등 대법원 판례로 금지한 업무 등을 제외하면 당장 급한 대로 의사의 고유 업무를 한시적으로 간호사에게 허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봉합을 한다던가 원래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인데 PA 간호사들이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처방 같은 것도 다 PA 선생님들이 하시니까. 다만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판단은 개별 병원에 맡겼습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 책임 하에 위원회나 또는 간호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성은 현장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고. 당장 오늘부터 시행인데 진료 보조, 즉 PA 간호사 80여 명이 있는 충북대병원에서조차 움직임이 없습니다. 정부 발표가 갑작스럽고 지침이 모호해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업무 범위가 병원장 재량으로 돼 있어서 어느 선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구체 사례들을 들어서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을 하게끔 하는 것을 정부가 책임을 지는 형태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지지 않겠다라는 게 법적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료 공백을 막겠다는 대안이 현장에 즉각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전공의 200명 중 80%인 160명이 일주일 넘게 진료 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청주의료원이 연장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이 기존 오후 5시 30분까지였던 진료 종료 시간을 오후 7시 30분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또 의사 집단행동 참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일은 충북의사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할머니가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 간의 다툼이라고 주장하지만 CCTV도 없고 환자 본인도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결국 경찰이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팔과 두 다리 전체가 멍으로 가득합니다. 군데군데 크고 작은 찢어진 상처도 적지 않습니다. 얼굴에도 상처와 함께 보라색 멍이 선명합니다. 피해자는 치매를 앓고 있는 몸무게 40kg 정도의 80대 할머니. 누군가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빚어졌는지 병원을 믿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병원 측은 당직 간호사가 지난 7일 새벽 4시쯤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와 다투는 것을 말렸지만 이미 심한 상처를 입은 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꼬집고 그랬던 할머니를 약을 많이 올리셨다고 그 할머니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물리적 행동이 가했으니까 그러니까 다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피해 할머니가 혼자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데다 상황을 목격한 같은 병실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또 병원 측이 환자 간의 다툼을 이유로 관리 소홀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선망증 환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그렇게 인지했다고라고 이제 모두들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 부분 선망증 환자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싸우셨다라고. 하지만 피해 할머니는 사고의 충격으로 대화가 어려운 상황. 더구나 요양병원에는 CCTV가 없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결국 피해 가족들은 할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해당 요양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제천 송악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축사 6개 동 중 5개 동이 모두 탔고 돼지 1,200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7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세 번째 축사 출입문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 동물원에서 갈비사자 바람이가 있던 동물원의 남은 동물들까지 추가 보호를 추진합니다. 청주동물원은 경남 김해시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부경동물원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성사되면 바람이 딸로 불리는 사자를 비롯해 동물 11마리를 데려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동물들은 부경동물원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판매될 때까지만 청주에서 임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부경동물원은 지난해 8월 운영을 중단하면서 남은 동물들 일부가 폐사하는 등 건강에 위협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충주 출신의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32대 한국무역협회장에 취임됐습니다. 오늘 무역협회 정기총회에서 취임한 윤진식 회장은 협회의 인적 물적 역량을 총동원해 수출 증대에 올인하고 주요국의 수입 규제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고와 고려대를 나와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윤 회장은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재선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올해 열리는 제52회 우륵문화제 슬로건이 문화의 중심 충주, 예술로 다시 서다로 확정됐습니다. 충주 예총은 지난 한 달 동안 공모한 결과 우륵문화제의 명성과 위상을 다시 예술로 찾자는 의미의 슬로건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예총은 당선된 슬로건과 부합하는 포스터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 달 포스터 공모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